미니멀한 삶을 위한 5가지 실천법. 첫째, 소유물을 정기적으로 정리하세요. 우리의 물리적 환경은 정신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건으로 가득 찬 공간은 시각적 혼란을 일으키고 집중력을 저하시키며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반면 정돈된 공간은 마음의 평화와 명료함을 가져다 줍니다. 정기적인 정리 습관을 들이는 것은 미니멀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는 분기마다 한 번씩 소유물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물건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각 물건이 여전히 당신의 삶의 가치와 기쁨을 더하는지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물건을 정리할 때는 이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가?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사용했는가? 이것이 내 삶에 기쁨을 주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러한 질문들은 불필요한 물건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버리거나 판매하거나 기부하세요. 특히 다른 사람에게 유용할 수 있는 물건은 나눔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을 기부하는 행위는 공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베푸는 기쁨도 선사합니다. 정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기존 물건 중 하나를 내보내는 하나 드리고 하나 내보내기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이는 소유물이 다시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건을 줄이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애착이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사진으로 남기고 과감히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억은 물건이 아닌 마음속에 간직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정리 후에는 모든 물건의 적절한 보관 장소를 지정하고 사용 후에는 항상 제자리에 돌려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건마다 집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상적인 정돈을 실천하면 대대적인 정리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항상 깔끔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매 전에 진짜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하세요. 소비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광고는 새로운 제품이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약속은 실현되지 않고 우리는 불필요한 물건으로 가득 찬 집과 줄어든 은행 잔고만 남게 됩니다. 충동 구매를 피하기 위해 24시간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갑자기 무언가를 사고 싶은 충동이 들면 최소 24시간 동안 기다린 후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는 방법입니다. 가격이 높은 물건일수록 기다리는 시간을 더 길게 설정하세요. 일주일 또는 한 달 후에도 여전히 그 물건이 필요하다면 그때 구매를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구매를 고려할 때는 진정한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물건의 가격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보관하고 청소하고 결국에는 처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감정적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비용을 고려하면 많은 물건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물건이 내 삶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가? 이 물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필요를 충족시킬 다른 방법은 없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러한 질문들은 더 의식적이고 의미 있는 소비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세일이나 할인 행사 기간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래 필요하지 않았던 것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것은 결코 절약이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계획에 없던 물건을 단지 좋은 거래라는 이유로 구매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재정적, 공간적 낭비를 초래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때는 품질과 내구성을 우선시하세요. 저렴하지만 자주 교체해야 하는 제품보다 다소 비싸더라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이고 환경에도 더 나은 선택입니다. 싸고 많이 보다 좋고 오래가는 것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셋째,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실천하세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끊임없는 알림, 이메일, 소셜미디어 피드는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정신적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디지털 미니멀리즘은 이러한 디지털 소음을 줄이고 기술을 더 의도적이고 균형 있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알림 설정을 점검하세요. 정말 중요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알림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꺼버리세요. 특히 소셜미디어, 게임, 뉴스 앱의 알림은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앱들의 알림을 끄면 자신이 원할 때만 의도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마트폰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앱을 삭제하고 이메일 구독을 정리하며 팔로우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점검하세요. 각각의 앱, 구독, 계정이 당신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지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의식적으로 제한하세요. 많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게 설계되어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특정 시간대만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거나 타이머를 설정하여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보세요. 일주일에 하루 또는 하루 중 특정 시간대, 저녁 식사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에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오프라인 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디지털 휴식은 정신적 명료함과 창의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메일과 메시지를 처리할 때는 터치 원스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즉시 응답하거나 나중에 처리할 일정을 정하거나 아니면 삭제하세요. 이렇게 하면 같은 메시지를 여러 번 확인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도 물리적 공간과 마찬가지로 정리와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파일과 폴더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며 중요한 정보는 적절히 백업하세요. 정돈된 디지털 환경은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넷째, 일상의 여백을 만드세요. 현대 사회에서는 바쁨이 성공과 생산성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은 활동과 약속으로 일정을 채우며 쉬는 시간을 낭비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활동은 우리의 창의성, 웰빙, 그리고 삶의 기쁨을 고갈시킵니다. 진정한 미니멀리즘은 일정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정을 계획할 때는 모든 시간을 빽빽하게 채우지 말고 의도적으로 여백을 만드세요. 약속과 약속 사이에 최소 30분의 버퍼 시간을 두면 한 활동에서 다음 활동으로 천천히 전환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 시간은 명상, 독서, 산책 또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기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로운 시간은 자기 성찰과 내적 평화를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날을 가져보세요. 이 날은 그날의 기분과 에너지 수준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활동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무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비어있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도자기의 가치는 그 안에 빈 공간에 있고 음악의 아름다움은 음표 사이의 쉼표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활동 사이의 여백이 삶의 의미와 리듬을 부여합니다. 다양한 활동과 약속을 수용하기 전에 이것이 나의 핵심 가치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모든 예는 다른 무언가에 대한 아니오를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멀어지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세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우리의 주의력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진정한 여유와 휴식을 방해합니다. 특정 시간대에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현실 세계와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섯째, 경험에 투자하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이 더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새로운 물건에서 오는 기쁨은 빠르게 사라지지만 의미 있는 경험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감은 오래 지속됩니다. 미니멀한 삶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닌 더 풍요롭게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행, 취미 활동, 교육, 문화 체험 등 다양한 경험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세요. 이러한 경험들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추억과 통찰을 제공합니다. 경험을 통해 얻는 기술과 지식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진정한 자산입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요리, 기술 익히기 등의 활동은 당신을 더 유능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투자하세요. 인간관계는 삶의 질과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시간은 그 어떤 물질적 소유보다 값진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자연과 연결되는 경험을 정기적으로 가져보세요. 하이킹, 캠핑, 정원 가꾸기 또는 단순히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과 같은 활동은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고 자연의 미니멀함과 조화로움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거나 선물을 할 때도 물건보다는 경험을 선택해 보세요. 콘서트 티켓, 레스토랑 식사권, 마사지 쿠폰 또는 함께하는 여행과 같은 경험 선물은 더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사진을 찍거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경험의 가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성찰은 경험의 의미를 깊게 하고 미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미니멀한 삶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덜어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위의 5가지 실천법을 통해 당신은 물질적, 디지털적, 시간적 혼잡함에서 벗어나 더 명료하고 의식적이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니멀리즘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더 간결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적은 것이 때로는 더 많은 것임을, 비움이 때로는 가장 큰 충만함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